상품권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3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별리그 4차전이 끝난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한 번에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옆에 이제 한 의원님이 모셨습니다. 그렇게 대패를 하시고도 이제 그래도 살짝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애초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요. 네, 한 의원님이 아예 스코어를 오늘 4골 먹을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전반전 한 거 보니까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다 실점을 했습니다. 4골은 못 맞히셨습니다. 5골 먹었습니다. 아 이건 막판에 토마스 밀러 네. 첼시도 위기에서 이번 신승을 거두면서 극복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일단은 위기 탈출을 하고 16강 가능성을 또 확보를 했고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마지막 H조의 제니트는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산술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4차전을 끝으로 해서 자, 이번 전체 4라운드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4라운드를 통해서 브라질 라인들 전성기가 다시 오는가 싶을 정도로 네, 브라질 선수들 특히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위쪽에 있는 선수들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마르 아주 최근에 메시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수아레즈와 함께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 활약 대단했고 첼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윌리안 선수 데이비드 베컴 윌리안인 것 같아요. 멋진 프리킥. 거기에 역시 바이른 뮌헨 뭐 전 선수들이 다 잘했지만 역시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더글라스 코스타. 네, 좋았고요. 그리고 2선은 아닙니다만 약간 처진 상황에서 공격 가세도 요즘 잘해주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페르난지뉴까지. 페르난지뉴 선수가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거의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같은 폼이 나오고 있어요.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브라질 대표팀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폼이 유지가 된다면 브라질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좀 주고 있다. 이 챔피언스리그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꼭 그런데 끼우고 싶은 선수가 헐크 선수. 그럼요. 헐크 선수도 헐크 선수가 빠져 제니트에서 지금 요즘에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다른 선수 주바 같은 선수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면서 지금 놀라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니트가 지금 단계에서 4연승이죠. 원사이드하게 이 조에서 확정을 지은 데는 헐크 선수 활약이 가장 그렇습니다. 컸죠. 네. 한 의원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저의 첫 번째 이슈는 아스날. 여전히 진정한 강호가 되려면 좀 길이 아직은 좀 멀다. 사실 이 경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많았죠. 특히 베이린 선수, 베이린 선수, 월커 선수, 뭐 램지 선수, 그리고 경기 직전에 또 뭐 코시엘니 선수, 여기에 뭐 옥스 체인벌린 선수 등까지 해서,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풀 전력이 아주 멀쩡한 상태에서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가야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를 좀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왔다는 것은 아스날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임하고 있는 팀들 가운데 사실 부상자 많은 팀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레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뭐 맨시티도 중요한 선수들 지금 못 뛰었고 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승리를 거두는 팀들에 비해서는 아스날은 부상자들이 빠진 여파가 너무 컸다. 특히 이제 월콧이라든가 베이린 같이 주력이 좋은 선수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또 날카로운 역습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좀 없어졌고 결국은 산체스 선수 혼자서 뭔가를 이제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산체스 선수가 턴오버가 오히려 많이 나와요. 스타일상으로 오히려 볼을 끊기거나 뺏기는 그런 장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이제 드비시 선수 쪽이 사실 코망 선수에게 계속 좀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결국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스날이 다른 아주 최강권 클럽들과의 아직도 좀 격차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상자들 때문에 아쉽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태를 이 정도로밖에 극복을 못한다는 점. 이거는 아스날의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좌우 측면 수비수 4백으로 운영이 됐고 왼쪽에 알라바와 오른쪽에 필립 람 선수가 아스날 원정 때보다 공격적인 가세와 오버랩이 상당히 많았고 알라바 선수는 정말 괴물 같은 활약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특히 알라바 선수도 그렇고 사이드 오버랩뿐만 아니고 안쪽으로 언더랩까지도 뭐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는 특히 말씀드렸던 오른쪽 라인
베일린 선수처럼 요즘에 많이 뛰는 선수들, 젊은 선수들 이 필요했는데 DBC 선수는 여전히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 같고 오른쪽에 조엘 캠벨 선수가 리그 경기 때는 조금 괜찮았습니다만 이 선수가 리그에서도 선발이 처음이었거든요. 아스날에서.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선발 출장을 했을 때 폼이 역시 리그에서 선발 나왔을 때보다 떨어지면서 오른쪽 라인에서의 알라바 선수 휘짓고 다니고 그쪽 라인에서 측면 윙어들의 어떤 움직임에 더글라스 코스타도 그렇고 전혀 뭐 수비진들이 또 양 사이드에서 좀 수비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좀 힘든 경기 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 하지만 극적으로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경기가 이제 올림피아코스를 잡아주고 홈에서 잡아주고 디나모 자그레브를 잡아야 되죠. 그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충족이 된 이후에 올림피아코스 홈에서 아스날과의 경기. 그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2골 차 이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1차전이 3대 2였기 때문에 3대 이상의 스코어로 한 골이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이기든지 해서 그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전력이라면 홈에서 올림피아코스를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한 골 차로. 그렇게 지금 희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만 잘 잡으면 아스날은 마지막에 부상자들도 좀 복귀한 상황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 희망이 전 충분히 승부를 있다고 걸 수는 봅니다. 있겠죠. 네, 충분히 희망이 일단 있다고 5라운드가 과연 그 희망대로 다 되느냐는 또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디나모 자그레브도 약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스날 극적으로 16강 진출 가능할까? 네. 저도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상자들,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강호들이 그래도 다 이겼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뭐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다비드 실바와 아게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전저 경기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없을 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장기에서 포 하나 차 하나 떼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선수였는데 조금씩 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해법들을 좀 찾기 시작하더니 일단은 최근에 페르난지뉴와 페르난두가 아주 허리에서 중심을 잘 잡아줄 때 수비가 잘 됐고 콤파니가 복귀를 하면서 오타멘디와 함께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호흡이 이제 맞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라인이 어느 정도 뼈대를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실점 위기를 어느 정도 잘 버티는 그런 수비적인 능력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효율적인 역습을 스털링 선수와 또 나바스 선수로 하여금 가져가면서 야야 뚜레 선수는 최대한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격의 고리 역할 나갔을 때 어떤 파워풀한 역습 진행에서도 야야 뚜레 역할을 지금 심어주면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비야전, 세비야가 좀 부상자도 있었고 좀 못한 감은 가메로 선수도 부상이었고 좀 못했습니다. 세비야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맨시티도 상당히 밸런스가 좋았다. 그래서 맨시티가 이겼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레알은 지금 팬들 아시다시피 가레스 베일, 벤제마, 하메스 로드리게스 다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이제 운이 좀 받쳤다고 보여져요. 파리 상제르맹. 맞아요. 네, 파리 상제르맹이 골대도 2번 맞췄고 또 예상치 못했던 마르셀로 선수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나갔는데 나초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트랍 키퍼가 조금 성급하게 나온 부분을 이용을 해서 크로스를 올린 것 같죠. 네, 크로스를 올린 게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승골이 되면서 이겼고 바르셀로나는 레알과는 다르게 메시 선수가 없는데도 야 수아레즈와 이 네이마르 이 두 선수는 정말 뭐 잇몸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운다라는 표현들을 축구에서 합니다만 이 바르셀로나는 지금 메시가 없으면 임플란트 정말 튼튼한 임플란트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렵사리 두 선수 데려놓은 값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겼습니다. 물론 상대가 바테 약간 이제 약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후 강호들 주축 핵심 전력이 빠졌음에도 승리를 거둔 이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의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연관시킨 맥락에서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맨시티가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별리그 하나 이긴 건데 이게 뭐 챔피언스리그 지금 결승 간 것도 아니고 4강 간 것도 아닌데 뭐 이정표씩이나 되는 거창한 표현을 쓸까 하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맨시티가 여태까지 어떤 선수단 전체의 심리적으로도 이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승리가 사실 세비야가 요즘 좀 조금 무너져 있는 팀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지금 뛰는 시스템 자체가 약간 지금 중구난방인데다가 뭐 말씀하셨던 대로 부상자들도 계속 뭐 수비 라인과 또 공격 라인 다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맨시티가 이렇게 뭐 화끈한 경기력을 발휘해주면서 이겼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맨시티가 이제 조별리그 통과해서 이후에 어떤 16강이라든가 8강이라든가 많은 여정을 치를 때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좀 불운의 역사를 좀 반전을 시키는 네. 뭔가 아주 이정표 내지는 기폭제처럼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임할 때 맨체스터 시티는 선수단도 그렇고 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감을 저는 세비야전을 통해서 충분히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펠레그리니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나 이것도 세비야전에서는 매우 이제 예전의 실패로부터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이 세비야전에서는 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 미드필드의 구성이 일단 세비야를 압도하는 구성으로 잘 나갔었고 그리고 여기에 데브라이너 선수를 벤치로 빼면서도 또 나바스 선수를 그렇죠. 중용을 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먹혀들었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감독도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또 과거에 또 스페인 리그 당시에는 또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자신감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맨시티. 맨시티가 이제 16강 진출 확정을 줬고 아직 주 1, 2위 여부는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4라운드에서 요즘에 아주 골을 잘 넣고 있는 득점 행진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골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아레즈와 네이마르 선수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11골씩 넣고 있는데 두 선수가 역시 또 골에 관여를 해줬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요즘에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또 골에 관여를 골을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18골. 특히 다른 팀에서는 아까 제니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제니트의 헐크 외에 최전방 공격수, 장신 공격수인 아르템 주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주바 선수가요. 최근 이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9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넣고 있는데 한 경기 빼고 그러니까 8경기에서는 골을 다 넣습니다. 거의 매 경기 지금 골을 넣고 있고 경기수보다 더 많은 골을 지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로마전에서 또 골을 넣으면서 최근 5경기에서 7골.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내놓은 에르난데스 선수.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근데 맞는 팀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 우당탕탕, 속공 이것과 그 치차리토 선수 공간 빠져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요게 그러니까요. 사실상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도 최근에 아주 득점 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로마가 역습을 아주 전반부터 잘하는데요. 제코, 살라, 제르비뉴. 프리미어리그가 버린 3인방. 아스날에서 버린 제르비뉴. 맨시티가 버린 제코. 첼시가 버린 살라. 이 세 선수가 아주 맹위를 떨치더군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버려진 선수들이 지금 다른 리그 가서 아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어찌됐건 그 로마 레버쿠젠 경기는 그걸 떠나서 1, 2차전 합계 7대6. 아주 두 팀이 정신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수비 밸런스고 뭐고 없어. 재밌더라고요, 경기는 상당히. 아주 치고받는 난타전. 진짜 말 그대로 난타전.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의원님의 이슈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저의 세 번째 이슈는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신 연관된 맥락에서 네이마르 수아레즈 콤비의 행진은 계속된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 선수가 라스팔마스전 아주 경기 초반에 부상이 됐는데 그 경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메시 없이 지금 치르는 경기가 9경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9경기 하는 동안에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번뜩이는 재간으로서 또 만들어준 것들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시가 하던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최근에는 또 네이마르가 많이 해줬고 또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이제 아주 유쾌한 부분은 지난 시즌 이제 뭐 아주 가공할 MSN이 아주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게티가 있다면 네이마르가 수아레즈에게 어시스트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마르가 수아레스에게 줘서 지금 넣는 그렇죠. 장면들이 네. 아주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 선수 없는 가운데 네이마르 선수가 메시 선수 역할까지 어느 정도 해가면서 또 이제 수아레스 형에게 이제는 또 잘 떠먹여주고 그러면은 또 수아레스 선수 잘 받아주고 여기서 또 네이마르 선수에게 또 보답 어시스트도 또 돌아가고 그래서 아까 뭐 임플란트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어찌됐건 이 메시 선수 없는 상황에서 네이마르 수아레스 콤비의 아주 지금 폭발적인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지금 유럽 축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화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마치 리버풀 수아레즈 스터리지 투톱일 때 막 맹위를 떨치듯이 수아레즈 선수는 약간 이렇게 투톱일 때 파트너랑 이제 한번 맞기 시작하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궁금한 거는 메시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가 조금 궁금해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승률이 모처럼 라리가나 분데스리가보다 더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스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체스카 모스크바전. 네, 체스카 모스크바가 약간 수비 라인 내리고 역습 위주 경기 운영했는데 그래도 맨유가 좀 경기 내용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최근 경기 내용치고는. 그래서 3경기 컵대회까지 3경기 연속 0대0 승부를 했던 맨유인데요. 체스카 모스크바전. 나름대로 링가드 선수 아주 좋은 활약을 했죠. 링가드 선수 잘 키우면 맨유가 의외 대박을 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맨유가 오랜 가뭄 끝에 루니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신승을 거뒀어요. 하지만 루니 선수의 몸 상태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 이렇게 또 보였던 경기고 첼시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후반 한 60분 이후 되니까 확실히 체력이 퍼지면서 공수 간격이 또 뻥 벌어지고 이러면서 상대에게 또 계속 밀리다가 동점골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상됐던 패턴이구나 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죠. 데이비드 베컴이 살렸어요. 윌리안 선수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크 시티즌이 또 걱정이 되는 스토크가 주말 상대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체력 문제가 어떻게 이제 비화가 되느냐가. 반면에 라리가 팀들이 2승 1무 2패.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만 승리를 거뒀고요. 네, 4라운드가 라리가에게는 지금 올 시즌 가장 안 좋았던 라리가 4라운드죠. 특히 세비야가 맨시티에게 홈에서 완패를 당했고 발렌시아도 졌습니다. 네, 그래서 2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카자흐스탄 클럽인 이 아스타나 원정 여기가 뭐 장거리 이동에다가 경기장도 인조잔디고 어려운 여건인데 여기서 이기질 못했습니다. 무승부. 그래서 세 팀이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세비야 같은 경우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크리오비악 선수를 아주 좋아했는데 이 선수가 이날 많이 지쳐있더군요. 일단은 많이 혹사당한 느낌? 그러니까 혼자서 좀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긴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미들라인에서의 수비 보호가 잘 안 되고요. 포백 라인 선수들의 어떤 위험 지역에서 위치 선정도 그렇게 좀 좋지가 않은 상태예요. 세비야도 지금 팀 상황이 부상자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발렌시아는 뭐 한 의원님이 지난 회차였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어그러져 있죠. 네, 일단 감독이 선수단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용병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발렌시아가 지는 게 옳은 경기예요. 그 발렌시아가 전반전에 거의 슈팅을 12개를 당했어요. 발렌시아는 거의 하나도 못했고. 그러니까 전반전을 그런데 0대0으로 끝났길래 야, 참 발렌시아가 운이 좋다. 또 골대와 하움의 도메네크가 또 살리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렌시아가 이 경기는 이길 자격이 좀 없는 경기였고 그만큼 발렌시아도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적으로서는 지난 시즌에 어떤 좋았을 때의 시스템을 좀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남은 2경기가 리옹이 물론 올 시즌 좀 안 좋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발렌시아도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바이른 뮌헨만 대승을 거뒀고요. 나머지 3팀 최근에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가 초반 부진을 딛고 경기 내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유벤투스와의 경기 사실 유벤투스가 에르난데스 퇴장당한 이후에 계속 밀렸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 놓쳤습니다. 무승부로 끝나면서 멘헨글라드바흐가 비겼고 나머지 2팀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는 졌습니다. 1승 1무 2패. 그래서 멘헨글라드바흐가 좀 아쉽게 됐죠. 아쉽죠. 이제는 뭐 16강 진출 가능성은 없어졌고 뭐 유로파 리그 정도를 두고 이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 승률이 모처럼 라리가와 분데스리가를 압도했다. 3승 1패. 한 의원님 또 다른 이슈 없습니까? 네, 저의 이슈 네 번째는 매우 좋은 성적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니테스의 레알이 네. 저의 네 번째 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베니테스 감독이 이번에도 정말 사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아주 빅클럽 간의 경기에서 승리해서 뭐 진출도 확정을 네. 짓고 다 좋죠. 그리고 지금 뭐 그야말로 실점도 없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조별리그 처음부터 4경기 연속 무실점이면은 이거 자체도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라리가에서도 아주 적은 실점에 지금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경기 끝나고 나면 항상 베니테스 감독 비판이 나오는데 이 경기도 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카바니 선수 뭐 기회 놓친 거 혹은 뭐 골대 맞히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레알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공수양면에서 좀 미적지근한 경기력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 분명하지 못하다. 지금 베니테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 있는 축구, 안정지향적인 축구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레알이 정말로 안정적이냐라고 좀 냉혹하게 몰아붙이는 비평가들에게는 이거 케일러 나바스가 오히려 여태까지 네. 잘해서 잘 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지금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공격력 자체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날두 선수를 또 보좌하기 위해서 토니 크로스 선수를 좀 공격형으로 상당히 이제 올려붙여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선수, 크로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둘이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레알의 경기가 그렇게 기동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슈팅 허용도 좀 많이 하는 반면에 또 이제 골은 안 주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전체적인 최근에 레알이 패배도 없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또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은 항상 짊어져야 되는 멍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화끈하지 못하고 지금 훌륭한 선수들에 비해서는 역시 기동력이라든가 어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확실한 컨셉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많은 부상자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니테스 감독에 쏟아지는 의혹의 눈초리. 과연 이 의혹의 눈초리는 언제쯤 가실 것인가. 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자, 한 의원님, 저희가 지금 한 이슈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슈 또 없나요? 한 10가지를 채우죠. 저의 마지막 네. 이슈 하나 있습니다. 부폰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네. 더 이상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부폰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거는 한 명이 퇴장당해서 수적 열세에 빠진 상황에서 부폰 선수가 유벤투스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네. 살렸는데 여기서 정말 야신급의 선방이 두 개가 나왔어요. 발로 막은 거. 하나는 그 슈틴들 선수 헤딩을 발로 막은 그렇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아자르 선수 슈팅을 네. 핑거팁. 네. 핑거팁 이후에 골대. 네. 그게 이제 핑거팁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골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대 맞습니다. 레벨에 해당하는 선방에 속한다. 그러니까 부폰 선수의 근데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의 멋진 세이브들이 많으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목록에서 어느 정도 순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으로 37이거든요. 물론 그래요? 골키퍼가 오래 뛸 수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골키퍼로서도 37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이 나이에서 이 정도의 플레이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세리에아에서도 최근에 토리노전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부폰 선수의 클래스는 영원함을 다시금 절감했던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부폰 아니면 부폰. 졌죠, 네. 뭐 그 경기. 네.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간신히 1대1로 그냥 마감을 시켰던 부폰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라운드 좀 심화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좀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